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4670입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영상 상당히 꾸준하게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영상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조금 폭풍 전야의 이런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저는 좀 그런 폭풍 전야의 타이밍이라고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여러분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분봉으로만 체크를 해봤을 때 매물을 좀 많이 가져가는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량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공매도 수량이 뭐 500만 주 있고 뭐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그러는데요. 신용 물량은 늘어날 수 있어도 오늘은 좀 신용 물량이 좀 줄어들었죠. 신용 물량은 줄어들 수 있어도 공매 비중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큰 의미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량은 가져갔어요. 근데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어. 근데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거래량이 예, 이거 제가 저도 가끔씩 종목 토론방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삼각 수렴이 나와주고 있다. 그런 말은 거래량 줄어드는 삼각 수렴은 뭐다? 이렇게 의구심 딱 던지더라고요. 폭등이라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할전력 한번 볼까요? 네. 거래량이 이쪽 부분이었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삼각 수렴 후 폭락. 이게 단순하게 일봉 차트 하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삼각 수렴이라는 매매 방식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시나요? 이건 그냥 꿀팁 하나 풀어드리는 건데 금융투자가 많이 합니다. 삼각 수렴의 차트를 만드는 건 금융투자 포지션이 많이 해요. 금융투자가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와 주면서 삼각 수렴을 만들어주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메이저들 포지션 중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예. 기관들이 제일 잘 써먹는 패턴 중 하나가 삼각 수렴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다? 금트는 매도 포지션 잡아주고 있고 연기금 매수 물량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40만 주 전혀 의미 없어요. 예. 40만 주 의미 부여 절대 할 수 없어요. 네. 아시겠죠? 40만 주 절대 의미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비 입찰은 남기고 있다. 차트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의미 없는 삼각 수렴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두산그룹 두산 오너의 포지션이 지금 어떤 포지션일까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우발부채 채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인수자에게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막 해도 이 두산 오너의 이 잔머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두산 오너 회장님, 예, 이 잔머리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혹여나 내가 100%그 뇌피셜 말고요. 네. 뇌피셜 말고 좀 자기가 근거 있는 그런 근거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모든 그 근거 사항을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자 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웬만큼 두산 그룹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부분에서 팔아먹었거든요. 이게 문자로 뿌리면서 단체 문자를 뿌리면서 이때 여기서 팔아먹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된 구간이 8,500원에서 이제 만원 그 사이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이 정도 가격대가 매물로 형성이 된 상황에서 지금 물량을 흡수해주는 과정이 명확하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물량을 흡수를 해주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상방을 바라보는 게 맞거든요. 삼각 수렴 빼고요. 네. 삼각 수렴 빼고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상방을 보는 게 맞는데 두산 오너 측에서 보여주는 이런 행동으로 봤을 때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 부분만 매각을 하는데 누가 두산 인프라코어 1조 7천억에서 1조 8천억에 사죠? 누가? 해외 매각도 안 되는데요. 국내 전략적 투자자들한테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한테만 매각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 부문을 1조 8천억에 매각을 한다라고요? 그 누가 인수합니까? 누가? 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도 인수할 사람이 없어요.
예. 두산 밥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려면 두산 밥캐까지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사업 부문, 뭐 투자 부문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통매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두산 오너 일가가 머리 써가지고 지금 사업 부문만 매각하고 투자 회사는 두산 밖에 지분 자기네들이 세이브 시켜가지고 노른자는 챙기겠다라는 건데, 인수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노른자 챙기는 이런 두산 오너 일가의 액션을 우리가 간과할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채권단이 헐크잖아요, 그죠? 네, 채권단이 헐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조금 혼나기 싫으면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통매각으로 가는 가능성 좀 열어놔야 됩니다. 결국 뭐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이슈가 두산 중공업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결국 봐야 됩니다. 1. 매각이 된다. 2. 매각이 지연된다. 네, 땡땡 매각이 지연된다. 제가 좀 악플인데 글씨 좀 예쁘게 써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최대한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매각이 지연된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나뉘거든요. 그러면 매각이 되면요, 여기서 빵 이제 예비 입찰할 때 부금부터 찌라시 돌면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 주겠죠. 근데 매각이 이제 지연이 될 가능성은 우발부채라는 그 1조 원의 규모인데 이것까지 인수자 부담시키면서 사업 부문만 매각을 하려는 그런 두산그룹의 욕심이 나와줄 경우에는 인수자가 나와주지 않을 거고, 그로 인한 실망 매물이 개파락으로 빵 이렇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장기 이동평균선 부분까지 개파락으로 한번 시원하게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두 가지 방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의 제일 큰 무기가 뭡니까? 개인 투자자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 운용사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복불복을 원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너 일가의 액션으로 봤을 때에는 그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포지션은요, 언제나 무조건 간다 해서 여기서 비중 다 때려박아가지고 가져가는 거는 그 전형적인 개인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전형적인 개인. 그 어떤 슈퍼게임이든 아니면 돈 많은 트레이더든 아니면 펀드 매니저든 운용사든요,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리스크. 그래서 제가 두산중공업 영상을 찍어 드릴 때도 이 정도면 차익 실현 매물 절반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사실 분할 매도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3만원 간다, 5만원 간다, 무조건 홀딩 이러신 분들 많았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 유상증자 이슈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와가지고 뭐 저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관련된 이슈 22일 예비 입찰 앞두고 두산 오너 일가의 포지션이 지금 우발부채 채무까지 다 가져가라라는 그런 포지션이 나와주게 되면 이 인수자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개파락 딱 두들겨 나올 건데, 그럼 우리가 매도냐? 아니죠. 그때는 진정한 매수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금 상황에서 뭐 두산 이 3조 원 자구안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결과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두산 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두산 퓨어셀의 지분을 매각을 해가지고 5,740억 규모인데, 뭐 두산 퓨어셀을 주가를 띄어 올린 다음에 뭐 두산 퓨어셀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자금이 뭐 매각이 돼가지고 뭐 두산 건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3조 자금안을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산그룹의 사업적인 부분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영업이익을 늘려가지고 3조 자금안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근데 채권단에서 요구하는 건 결국 두입 매각이에요. 얘들이 요구한 거라니까요. 요구.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요구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이렇게 장난질 치는 거 보면 이 3조안을 어떻게 뒤에서 때려 맞추거나 아니면 이제 두인을 쉽게 팔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현을 한 건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건 가져가면 돈 번다라는 관점이었었던 주식이 리스크가 생겨버린 겁니다. 리스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몰빵을 담아가지고 깨파랗고 이것까지 내가 다 견뎌가지고 끝까지 매각할 때까지 가져가겠다, 내가 승부를 보겠다. 근데 그거는요, 승부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승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건요, 그 올라갈 주식에서 확률이 높은 가운데 내 분석을 통해서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는 게 승부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배팅을 하는 겁니다. 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도박에. 그쵸?
네, 주식은 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상황이 나와줬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 관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냥 쭉 쏴버린다. 그럼 있는 만큼만 먹어요. 네, 있는 만큼만 먹고 예비 입찰 단계니까 당연히 조정고가 또 나와줍니다. 예, 조정관 또 나와줘요. 그때 물량 좀 담아가면 돼요. 거기에서 또 이래저래 말 많고 뭐가 많고 해도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각이라는 키워드는 어차피 말이 많아도 결과적으로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난다라고 하죠. 이 연기로 인해서 결국 올라가는 게 이제 매각설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숨죽이고 있는 단계예요. 마치 이제 눈치를 본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눈치를 보는 단계에서 굳이 배팅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기에 안 줄까요? 매수기에 줍니다. 모든 주식은 보다 매수기를 줍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된 영상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